경북 영덕에 자리한 작은 항구. 예로부터 대게로 유명한 대진항이다. 지난 11월 본격적인 대게잡이가 시작되기 전 마을 곳곳에선 오징어 건조가 한창이다.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올해도 풍년이다. 마을의 한 작업장.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줄에 감고 있는 건 무엇일까? 우렁숭이라 불리는 멍게다. 무기를 줄에 따듬어가지고요. 이제 이로 열압을 다 떼고 핥기로 해가지고 바다에 갔다 천리게 줄에 감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봄 되면 이제 커지니까. 수온이 떨어지는 이맘때면 인근 양식장에서는 멍게 씨 뿌리기 작업이 시작된다. 길게 드리워진 멍게 씨앗들은 내년 6월쯤 수확하게 된다. 하지만 해마다 상승하는 수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상승하는 지구의 온도는 동해 바닷속 풍경도 바꿔놓았다. 열대 어종인 범돔이 발견되고 제주 특산물인 자리돔도 북상했다. 한쪽에는 버려진 타이어와 배터리가 널려 있다. 배터리에서 흘러나온 수은은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된다. 누군가 버린 어망 안에서는 물고기가 길을 잃었다. 폐그물에 걸린 황놀래기가 빠져나오려 안간 힘을 쓴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황놀래기는 나일론 그물에 감긴 채 죽음을 기다린다. 대진마을 사람들은 대게잡이를 앞두고 바닷속 청소를 한다. 1년에 한 번 주민들 스스로 해오는 연례 행사다. 이날 대진항에서 출발한 어선은 8척, 영덕군 4개 항에서 총 80여 척이 출동했다. 기상이 많이 안 좋은 편이라 바람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대진마을 토박이인 최승식 씨. 바다 청소를 할 때면 언제나 선두에 선다. 배로 엄청 안 가고 배로 이렇게 자 나간대. 자 놓는다고. 자 나간대.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보지 않고 걷어들이는 일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작업. 긴 줄에 갈고리를 달아 바다에 던지는데 만약 줄이 엉키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밧줄이 600m인데 지금 수시면 한 150m.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폐그물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게나 여러 고기들이 바다가 걸리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죽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거를 걷어내야 바다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고기도 잘 살 수 있고 산란도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밧줄이 팽팽해지는 게 뭔가 걸린 모양이다. 계속 이거 걸려가고 그럽니다. 줄을 끌어올리자 폐그물과 각종 쓰레기가 줄줄이 올라온다. 그 안에는 산란기에 대게도 섞여 있다. 대게 아까 이게 이제 그물에 걸려가 죽게 되면 모든 대게 자원이 고갈이 된다고 봐야지. 이게 이제 알을 써야 새끼도 나오고 이거 이러기 때문에 개가 이래 걸려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폐그물 작업을 하는 거라. 조업 과정에서 유실된 폐그물은 물속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그물에 걸린 대게는 아직 영글지 않은 어린 개이거나 알을 품은 암컷들이다. 이번에는 대게가 가득한 통발이다. 경북 연안에서는 통발을 사용한 대게잡이가 금지돼 있다. 이게 지금 불법으로 잡는 놈들이 이거 이다가 설치를 해놓고 더구나 11월은 대게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 이게 자원을 얼마나 고시는지 말하고 전신에 반지 잡아야 아니고 알을 품은 암컷과 살이 부른 어린 대게는 포획 자체가 불법이다. 어부는 통발에서 빼낸 대게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작년에만 10만 마리의 대게가 불법 포획됐다. 청소를 마친 배들이 항구에 모여든다. 해마다 바다 쓰레기가 한가득이다. 이날 하루 동안 영덕군에서 거둬들인 폐그물은 약 50톤에 달했다. 바다 청소를 마치자마자 주민들이 대나무 밭을 향한다. 신중하게 대나무를 고르는 사람들.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그 고기 그거 배마다 깃발 성주 깃발 꼽는데 배마다 의자를 씌라고 배마다 깃발 꼽아야 돼. 풍어제를 앞두고 마을 안악들은 음식장만에 분주하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풍어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풍어제를 통해서 우리 다 동네 다 마음이 화합되고 이 바다 물이 그지고 애들어서 깨끗하고 그래야만 우리 이 웃음들도 물려주고 앞으로 이 웃음들로 물려줘가지고 앞으로 고기도 많이 나고 그지고 애들은 이 동네 막 화합이 돼가지고 그지 좋은 일만 생기도록 그지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풍어제를 합니다. 대진마을 풍어제는 10년에 한 번 열리는 마을 축제. 무녀들을 마을로 초대해 풍어를 비는 별신굿이 나흘 동안 펼쳐진다. 출항을 며칠 앞둔 어민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안전과 만선을 기원한다. 드디어 12월 1일 어부들의 첫 조업이 시작된다. 첫날은 그물을 던지는 투망 작업을 하게 된다. 투명하다 못해 하얗게 빛나는 그물은 지난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생분해성 그물. 우리 지금 사용하는 생분해성 그물은 바다에 들어가 있고 토막 잊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고기가 이래가도 안 걸리니까 바다가 깨끗하고 환경이 바다 환경에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기존 나일론 그물은 수십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아 바다 오염의 주 원인이었다. 반면 생분해성 어구는 가라앉은 후 1, 2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된다. 고기 많이 잡히라는 마음으로 만선을 기원하는 만선을 기원하는 투망 작업을 마치고 대게를 기다리는 동안 바다에선 궂은 날씨가 이어졌다. 닷새 뒤 파도가 잠잠해지자
부부는 대게 수확에 나섰다. 그물을 따라 올겨울 첫 대게들이 올라온다. 깨끗한 모래로 형성된 영덕 앞바다는 대게의 좋은 서식처로 꼽히는 곳. 영덕 대게가 맛있는 이유다. 부실지 안 되기 때문에 나아지잖아요. 부실지 안 되면 다 버리죠. 안 떴으면 쬐하잖아요. 그렇게 알이 하고 알이 여기 다 덜 자란 것과 암컷은 돌려보낸다. 오래도록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어부들의 약속이다. 살만큼 사고 우리는 한 3만 원씩. 이마에 살이 덜 찼어요. 살이 까갔어. 오염된 바다에서는 대게가 살지 않고 무분별한 포획은 대게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대진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바다와 더불어 살아간다. 바다의 자원을 많이 길러서 길도록 보호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시면 대신에 우리가 밀려서 그 생각 물려. 한려수도 끝자락에 자리한 섬 욕지도. 통영에서 100길로 1시간 떨어진 이 섬에 얼마 전부터 위기가 찾아왔다. 욕지도 인근의 바다. 새우잡이를 하는 김종찬 씨는 그물을 올리는 마음이 편치 않다. 끌어올린 그물은 제법 무거워 보인다. 하지만 그 속에서 쏟아지는 건 대형 해파리와 쓰레기들.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파리의 수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발을 위해 모래를 파낸 곳에서는 새우의 수가 급감했다고 한다. 모래 파기 전까지만 해도 그 새우가 사실은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잡으면 7, 80kg, 한 100kg 이상을 잡았는데 참새우가 지금은 하루에 한 30kg 잡기가 힘든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래 팜으로서 모래 그 청이 두꺼웠던 청이 얇아지면서 모래 그 새우의 산란장이 완전 파괴된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모래층이 없어지니 산란장이 없어지고 새우도 사라졌다. 그물을 몇 번이나 끌어올린 끝에 겨우 찾아낸 새우는 채 한 바구니가 되지 않는다. 줄어든 새우의 수만큼 욕지도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만 간다. 며칠 뒤 통영, 거제, 남해 지역의 어민들이 버스에 올랐다. 집회에서 차분하게 마시면 됩니다. 바다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어민들은 계속되는 모래 채취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래를 채취하는 기관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바꾸고 지켜야 합니다. 어민들은 해당 수역이 어류들의 주요 산란장이기 때문에 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피해 조사부터 하라는 입장이다. 50여 척은 해상에서 모래 채취 어선에 모래 채취는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는 남해 일원의 항만 건설에 사용됐다. 욕지 남방 50km 지점의 모래청은 1억 5천만 전에 형성된 모래청으로서 우리나라 수산 어족 자원의 생육장이고 산란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모래청이 없어지면 산란과 생육을 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 찾아온 변화는 어부의 삶도 바꿔놓았다. 욕지도에서 3대째 어업을 하고 있는 이복세 씨 부부. 뭐예요? 옷하고 먹을 거 하고 요 쭉쭉 있는 거. 왜 이렇게 다 준비해서요?
10일 있으려고 해 우리가 며칠 정도 있는 거예요? 한 열흘 10일 그럼 잠은 어디서? 배수자리. 장기간 집을 비우는 마음이 편치 않다. 아이, 마음이 아프지요. 뭐 파도에서 자고 뭐 파도 치면 위험하고 이러니까. 고기 많이 잡으셔야 또. 예, 고기 많이 잡으셔야 갈치들. 열흘 남짓한 조업에 온갖 살림살이가 총동원됐다. 앞으로 10일간 부부가 생활하게 될 대안. 시밀 식량이에요? 우리 이제 방입니다. 집입니다. 예, 우리 여기서 자고 합니다. 여기가 바다 위 부부의 보금자리인 셈이다. 이복세 씨는 모래층에 서식하는 도다리를 주로 잡아왔다. 하지만 부부는 얼마 전부터 방어잡이를 하고 있다. 모래 채취로 도다리가 줄어든 탓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여기서 놀라고 3시간 여기까지 올라가면 3시간 걸리고 바람이나 불고 나면 누가 끝난만 가도 마시고 경남 거제의 국도 인근 해역. 거제를 비롯한 남해의 섬들에서 방어잡이 배가 모여들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 방어들이 어장을 형성한 것이다. 이복세 씨는 살아있는 미끼를 이용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방어를 낚는다. 고기 낚는 기술이지. 이 아무리 낚는 것도 설사 낚고 먹는 거 아무도 없더라. 낚고 뭐라고. 어부의 아내로 살아온 지 35년. 김철선 씨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방어잡이에 나선다. 인조미끼를 던진 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줄을 당겼다 풀었다를 반복한다. 먼저 남편의 낚싯줄에서 신호가 왔다. 줄을 당겨서 가까이 다가오면 다치지 않게 뜰채로 건져 올린다. 이번에는 아내 차례다. 동아리 같다. 동아리다. 동아리 아저씨. 아저씨 빨리 좀. 이 물고기는 10cm 내외는 떡매래미, 30cm 내외는 매래미라 부르고 60cm 이상 자란 것을 방어라 부른다. 아, 다 재밌네. 아이, 이거 다 때문에. 정말 한 7-8마리 방어 들어갔어 이거로. 이 잡아 돈도 안 되고 많이 낚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가지. 지금 이 잡아가지고 하루 100배 안 되는 큰 돈이 안 되지. 조업을 마친 뒤 아내가 식사 준비에 들어갔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 위에서 유일한 반찬은 갓 잡은 생선들. 욕지도 인근의 모래 채취로 인해 이 먼 곳까지 고기를 낚으러온 이복세 씨 부부. 평생을 바다와 더불어 살아왔지만 몇 날 며칠을 바다에서 보내는 건 녹록지 않은 일상이다. 힘듭니다. 파도 치고 바람 불 때는 힘들어요. 고기나 먹는 재미로 이제 일하는 거지. 파도만 치면 좀 낫는데 파도 치고 나면 많이 힘들어요.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부부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거제 구조라항.
이복세 씨 부부가 잡은 고기를 넘기기 위해 항구에 잠시 들렀다. 보통 그날 잡은 고기는 그날 육지로 내보낸다. 수족관에 옮겨진 방어가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건 수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시 떠날 채비를 하는 이복세 씨 부부. 국도를 가든가 모르고 고기 나는 데를 따라다니까 이거. 어디로 갈지 정하시나요? 모르지 우리가. 봐도 며칠 정도 더 계실 거예요? 앞으로 한 6일 고기 나는 데를. 어부는 고기를 찾아 다시 밤바다로 길을 나섰다. 욕지도 주민들은 바다와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섬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에게 바다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인 것이다.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와갖고 어제 한 30년 살았어요. 여기서 개발해갖고 아들 대학 다 시키고. 무리지어 작업하고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욕지도 주민들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해산물을 수확한다. 해녀를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욕지도의 수중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길목에는 부채불 산호가 자라고 있다. 제주 연안에서 주로 서식하는 달고기는 중앙에 보름달 모양의 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열대어종인 청줄돔과 솔배간팽도 남해 바다에 정착했다. 지난 40년 동안 남해의 수온은 1.3도 증가했고 그 결과 어종도 바뀌었다. 수십 년간 바다에서 살아온 해녀들도 바다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류의 수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해녀들은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들었다. 물질을 끝낸 해녀들의 어망이 약속이나 한 듯 배 위로 올려지자 해녀들은 채취한 해산물을 배 위에서 곧바로 분류한다. 채취한 해산물은 크기와 무게별로 분류가 된다. 작은 것은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다. 남해안의 수산자원은 어종과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작은 걸 다 키워가면서. 이거 왜 다 놔주세요? 예, 키워야 된다입니다. 자라. 남해안 일대에서는 1년 새 10여 종의 어류가 사라졌고 플랑크톤이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족 자원을 되살리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 남자가 물고기를 수소문하는 중이다. 도톰은 말은 들어도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도톰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영 안 납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욕심은 바다 생태계를 변화시켰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 앞에서 부서 한 마리도 떠다니는 것을 주워다가 뭐 땜만 오졌으면 땜만 타고 지금 부서 한 마리가 없어. 씨가 없어. 그렇게 그것이 잘 우리들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그런 것도 다 지킬 수 있고 그런데. 경남의 한 수산연구소. 전국에서 찾아낸 돛돔이 수조에 보관돼 있다.
우리나라 전체 다 포함해서 30마리 조금 더 될 겁니다. 저희 구서 30마리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한두 마리 정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귀종인 돛돔은 2m가 넘는 대형 물고기로 다금바리에 버금가는 고급 어종이다. 이곳에서는 양식을 위해 연구 중에 있다. 바다 환경의 변화로 어류의 수가 급감하자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종묘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전복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7배에 이른다. 이미 고등어 양식에 성공한 이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수산 종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종묘 생산에 성공한 어류들은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 종묘를 생산한 종묘는 다시 바다에 방류를 해서 국민들이 잡을 수 있도록 자원 증강에 힘쓰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수산 자원이 감소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불법 어업이다. 정부의 불법 어업 단속 현장. 1995년 이후 자원 고갈이 심화되자 불법 어업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단속은 동해, 남해, 서해, 권역별로 실시하는데 단속반이 일일이 어선에 옮겨 탄 뒤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네, 74개. 50개라 했는데 74개 나왔습니다. 이 세정 자료 다 찍으시고.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작년 한 해만 약 4,400여 건에 이른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조, 불법 어구 사용 등이며 그물코의 크기도 어류에 따라 기준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게 35mm 이상을 써야 되는데 이하였으면 불법이거든요. 이때는 35mm 이상을 써가지고 합법적으로 법을 준수 잘하시고 조업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뭐 규칙 없이 한때 바닷속을 싹쓸이해서 문제가 됐던 소형기저 무허가 어선들은 정부의 단속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불법 어업에 대한 어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자원이 고갈되면 고스란히 어민들한테 피해를 가는데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고 아무튼 모든 게 뭐 수산 자원에 대한 보호 차원이. 이러한 노력은 어족 자원 개체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흑산도에서는 11월이면 홍어의 계절이 시작된다. 홍어를 잡는 어부들은 여느 때보다 들뜬 마음으로 조업에 나선다. 사라졌던 홍어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물속에다 이렇게 해서 뿌려놓으면 물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뻗쳐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그러면은 고기가 요리 지나가다가 이 근처 먹이가 있으면 지나가다가 여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망이 많아가지고 그 산란한 집을 많이 파괴시켰는데 인자는 산란한 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속에서 알을 많이 까가지고 많이 성장을 해서 홍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수심 200m 이하에 사는 홍어는 한때 바닥을 긁고 다니는 소형기저 무허가 어선으로 인해 피해가 심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사라졌던 홍어는 2003년경에 다시 부활했고 올해는 66년 만에 최대 어획량을 기록할 정도로 그 수가 회복됐다. 이는 어민들의 노력과 함께 문제가 됐던 소형기저 무허가 어선을 정리한 덕분이다. 그 이후 홍어가 다시 산란장을 만들었고 치어가 잘 자라 어민들의 귀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인간의 욕심이 과해질수록 바다는 인간에게서 멀어진다. 수산 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바다는 다시 인간의 곁으로 찾아올 것이다. 고기 잡아가지고 고생이 대가 놓으면 막 고기 가격 올라가고 이러면 참 기분이 좋죠.
이 배 타는 사람들 그저 이거 고기 파는 재미로 또 고기 가격 나가는 재미로 배 탄다 아닙니까? 일본 오키나와에서 300km 떨어진 섬 미야코지마. 지난해 일본 최초로 에코 아일랜드로 지정된 섬이다. 에코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바다를 보존하고 섬의 환경을 지키자는 것으로 미야코지마 시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프로젝트다. 바다를 보기 위해 이 섬을 찾는 관광객 수가 연간 약 40만 명. 이들을 불러 모은 건 다름 아닌 산호다. 250種類、これから行かれる場所は魚岸橋という海域でサンゴの種類が250種類のサンゴが染みている場所で 유람선 아래로 아름다운 산호가 끝없이 펼쳐진다. 미야코지마는 일본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산호가 자라고 있는 섬으로 인근에선 3m가 넘는 대형 가오리와 참치떼도 발견할 수가 있다. 빛이 닿는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산호는 수많은 어류를 불러 모은다. 산호 주변에는 플랑크톤 같은 먹이가 풍부하고 몸을 숨기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호는 좋은 서식처와 산란장이 되어주기도 한다. 산호가 널리 퍼져 있는 미야코지마의 어류가 풍부한 이유다. 관광객들은 산호 보호를 위해 우리 돈 6,000원 정도의 협력금을 입장료를 통해 보태고 있다. 미야코지마의 한 해변가. 이케모카오시가 두 아들과 함께 바다를 찾았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다. 해류를 따라 중국, 대만에서부터 밀려온 쓰레기들이 해안선에 흩어져 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해변 청소를 하는 이케모카오시는 주로 플라스틱을 수거한다.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カメとかが間違っていく可能性はありますよね。ペットボトルの細かくないやつとか、私カメとかに影響あるんで。 바다 거북의 평균 수명은 100세 이상. 하지만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한 바다 거북은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바다 쓰레기의 위험성을 아는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변 청소에 열심히 임한다. 더 많은 쓰레기를 주우면 바다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케모카오시 가족은 해변에서 주운 쓰레기를 모두 집으로 가져간다. 바다에서 주워온 것들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깨끗이 씻어낸 페트병과 쓰레기들은 공예품으로 변신 중이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장식품을 만들고 있다. 바다 쓰레기를 주워온 지 3년. 공예품을 만드는 이케모카오시의 솜씨는 수준급이다. 집안 곳곳에는 바다 쓰레기로 만든 공예품들이 즐비하다. 버려진 오리발이 작품으로 재탄생됐다. 미야코지마 시에는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한 콘테스트가 열리기도 한다. 아이들과 함께 요트를 완성해가는 이케ボカオ씨. 그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곧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もっと先の子供たちにも綺麗な海でね魚介類もやっぱり自然の恵みとかも取れるぐらいまた自然をねいつまでも後々まで残すっていうことが今子供たちにできることじゃないですかねと思いますけど。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개인적인 활동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야코지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이버들은 모두가 산호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된다. 植え付けから、定期的に、1週間に1回、1ヶ月に1回、リーフチェック、サンゴのチェックですね。育ってるかどうかチェック。 연평균 기온 23도, 아열대 기후인 오키나와의 섬들은 살아있는 산호초를 볼 수 있어 다이버의 천국이라 불린다. ここのポイントは100年前ぐらいに大津波が来て、でその時に大きな岩がたくさん流されてきて、で、ビルの4階建てぐらいの大きさの岩が 이들은 한 달 전에 심은 산호가 잘 자라는지 탐사에 나섰다. 먼저 다이버 한 명이 줄을 가지고 물에 뛰어든다. 줄은 보트가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장치. 닻을 쓰지 않는 것은 산호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뒤이어 다이버들의 본격적인 수중 탐사가 시작된다. (100년) 전 쓰나미로 인해 생겨난 동굴을 통과하면 산호숲이 펼쳐진다. 다이버들은 이식한 산호가 잘 크는지 확인 중이다. 생장 모습을 사진에 담고 수온을 체크하고 이식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산호를 관리하는 자원봉사는 시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미야코지마 시청에는 산호를 전문적으로 관찰하는 연구원이 따로 있다. サンゴを食べてるオニヒトデです。小さい丸いもの、この一つ一つがオニヒトデです。大きさが40センチぐらいです。もそうですけども、今白く写ってるのは全部オニヒトデが食べ終わった後のサンゴの死骸です。 미야코지마 산호들은 급격히 늘어난 대왕 불가사리로 인해 10%나 줄어들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시는 다이버들과 함께 산호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サンゴ礁から食料が取れると、魚や貝が取れるということ。でもう一つは観光資源としてもとっても大事です。多くの観光客がきれいな海を見に来ますので、サンゴ礁を守らなければそこから食べ物も取れませんし、観光客も来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지난해 시작된 미야코지마 섬의 에코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섬, 아름다운 바다를 만들어 인간과 바다의 공존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다. いうと私たちがこの島で暮らし続けるために環境保全は考え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一番大きい問題ですね。私たちがこの島で暮らしていくためには環境のことも考えないと今後も暮らしていく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섬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こちらがですね、家庭から出る生ゴミ、魚のアラとか使えないものをまず鶏糞とか牛糞、そして農産廃棄物の爆発というんですけども。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들은 이곳에서 한 대로 모아지고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 퇴비로 만들어진다.
이 퇴비들은 다시 농가로 보내져 비료로 사용된다. 섬에서는 에너지 자원을 풍력과 태양열로 대체하려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은 자동차 연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친환경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동차에는 바이오 연료가 사용된다. 바이오 연료는 식물에서 추출한 에탄올 3%에 가솔린을 섞은 것으로 미야코지마시에서는 약 600대의 자동차에서 사용 중이다. 宮古島を美しくして綺麗な環境を作るためにこの車を運転してます。これで地球環境を良くしてると思って綺麗にしてると思って気分はいいです。 미야코지마 섬에서 대대로 어업에 종사해온 상고 씨는 오늘도 고기잡이에 나설 채비를 한다. 여든의 나이에도 직접 바다에 나가는 어부 상고 씨. 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もう住み慣れているから好きです。なんで好きですか？自然もいいし、海も周囲は海に囲まれているし、いいです。 인근 바다에서 혼자 조업을 하는 상고 씨는 낚시도 옛날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미끼를 던지고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어부. 운이 좋은 날에는 금세 신호가 온다. 물살을 가르며 나타나는 물고기는 제법 큰 어종이다.シイラと言いますよ。で、油揚げして食べた方が美味しい。刺身より。刺身もいいんだけど、油揚げして食べた方が美味しいです。 잡은 즉시 얼음에 재워 보관하는 어부의 손길에는 수확의 기쁨이 묻어난다.岩のあるところがエビのポイントですよ。 새우가 나는 해역에 도착하자 전통 어구를 이용해 바닷속을 관찰한다. 다시 새우를 찾아 이동하는 상고 씨. 새우 한 마리가 이동 중이다. 금세 잠수복으로 갈아입은 상고 씨는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곤 잠시 후 새우 한 마리를 건져 올렸다. 천천히 바닷속을 관찰하고 필요한 만큼만 건져 올리는 어업 방식. 상고 씨가 바다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바다와 더불어 살아왔고 바다와 더불어 살고 있는 상고 씨에게 바다란 어떤 존재일까? 海のものは大事にしておいて、でたらめには取らんで良くなるように私たちは守って海を守って頑張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후손들이 푸른 바다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 그것이 상고 씨의 오랜 소망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반도의 바다. 언젠가 물고기가 살지 않는 죽은 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일, 바다 환경을 되살리는 일. 이제 인간이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그것이 바다와 인간, 인간과 바다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다.